하는 과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3개월 과정 중에 첫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저는 뭐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소개 안 해도 되겠죠. 한국 하브루타 연합회의 교육연구원이면서 하브루타 철학학교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제가 또 이 고등교육법에 정하는 대학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하브루타 대학을 설립해서 1기 졸업생, 3년 6학기 졸업생을 최근에 배출했습니다. 칼리지 리케이원의 학장이고요. 출판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행본은 질문한 공포 하브루타와 하브루타 교사 가이드북이 대표 저서인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말하는 독서 하브루타 1단계 저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8월 30일자로 하브루타 2단계, 본문학습 2단계를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2단계가 있다면 1단계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1단계는 지금 현재 품절 상태입니다. 네. 한 5천 세트 찍었는데 다 소진하고 2세를 찍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 종이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중에 2세를 찍을 것인가, 2단계를 만들 것인가. 어, 1단계를 포기하고 2단계를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그 일부어 나가는데 하나의 진보를 또 선물해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2단계를 찍었는데 그 2단계가 사실 1단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과정이. 그러니까 1단계는 2단계가 없고 2단계는 1단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 품절됐다고 1단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워크북을 가지고 1단계부터 2단계까지 쭉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저는 하버타 교육운동을 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하버타가 무엇일까? 음, 하는 공부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사진을 두 가지를 좀 보여드렸는데 하버타는 뭐 질문하고 대화한다면서요, 학습을.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왼쪽에도 교사가 질문하고 있고 학생은 대답하고 있고 오른쪽도 누군가 질문하면 대답하는 대화의 형태의 그림이죠. 그런데 우리가 왼쪽 사진을 하브루타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죠? 어, 왜 그러면은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뭔가 간단하게 짝꿍과 한번 또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른쪽 사진을 하브루타라고 할 수 있고 왼쪽 사진은 왜 하브루타가 아닌가? 어, 만약에 왼쪽도 하브루타라면은 뭐 우리 전통적인 수업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잠깐 나누고 오겠습니다. 이 시간은 어, 4분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4분 정도. 1회부터 10회죠. 그러면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이제 강의식 수업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참여식 수업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점차적으로 활동하는 양이 뒤로 갈수록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5번까지는 1단계 중심으로 좀 강의식 수업하면서 실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회차부터는 2단계 중심으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1단계를 충분히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또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합을 좀 맞춰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1단계, 2단계의 그 개념의 이해, 원리의 이해 이런 것들을 좀 소상하게 하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앞에 1단계는 대폭 생략하고 2단계 중심으로 6회차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하부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질문 너무 오래 많이 받아보셨죠. 근데 하부타는 실제로 이 하부타가 하베르란 뜻이 있고 하브루타란 낱말이 있잖아요. 뭐 이 두 개의 차이도 아직 모르신 분이 계세요. 이 하브루타는 이제 하베르에서 그 어원이 시작됐죠. 그럼 뭐냐면 하베르는 한 명입니다. 한 명. 단수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저 반대편의 친구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한 명입니다. 근데 하브루타는 그 두 명이에요. 두 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브루타는 공부를 함께하는 짝꿍 한 세트인 거죠. 한 세트.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애초부터 복순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명사가 이렇게 공부를 함께하는 짝꿍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것 일반 명사가 그 자주 사용이 되면은 이 단어가 좀 개념적으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 하브루타는 추상 명사로 우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함께하는 한 세트의 짝꿍에서 우정이라는 그 추상 명사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어, 하브루타는 짝과 함께 뭡니까? 질문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일련의 학습 대화를 다 통칭하는 건데 이 경우는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발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발문이라는 것은 어떤 학습 목표를 향해서 교사가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그 질문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은 거기에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사의 발문과 학생의 질문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교사가 질문하면은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학생은 어떤 입장입니까? 답하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주체가 교사하고 학생이 아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전통적인 교실 수업입니다. 그리고 학습지나 문제지도 결국에 그 앞에 사람이 하느냐, 그 종이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똑같이 학습지나 문제지도 나한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또 수동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종래의 수업은 질문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다. 그런데 이제 하브루타는 결국에 뭡니까? 학생 스스로가 질문이나 문제를 만들어내고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수업을 한다는 개념이 다른 거죠. 이게 바로 이 질문에 관해서 주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뀐 그런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어, 자, 그러면은 이제 정의부터 좀 살펴볼 겠는데요. 이 하브르타의 정의를 보면 이제 전성수 교수님이 하셨는데 2013년도에 어, 뭐라면 유대인처럼 하브르타를 교육하라에 나왔죠. 짝과 함께 질문, 대화, 토론, 논쟁하는 것. 근데 이 2013년도에 당시에 전순수 교수님이 이 정의를 할 때 다분히 어, 방법적인 면으로 접근했습니다. 보면은 여기 그 공부 방법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2015년도에 여기 저희 집 근처에 그 공원초등학교 강당에서 했는데 학술대회라고 했지만 실제로 학술은 아니었고요. 사례 발표 같은 것이었는데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또 목사님이기도 하셔가지고 또 이제 선교회에서는 이 하브르타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가르쳐준 원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분히 방법적인 접근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나왔듯이. 음, 그런데 저도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정의라는 게 뜻이지 않습니까? 뜻?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브루타의 뜻만 가지고 10년 이상을 해온 거예요. 뜻만. 정의만 가지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하브루타는 원래 뜻이 없었습니까? 뜻이 있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공부를 함께하는 한 세트의 짝꿍이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돼서 추상명사로 우정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뜻만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2017년도에 상당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죠. 뭐냐면, 당신네들 이 뜻만 있는데, 과연 당신네들의 하브루타의 철학이 뭐냐? 이거를 그때 우리가 다 고민을 했었는데, 그 전승수 교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 하브루타의 철학을 제시하려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어, 박사과정에 입학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하브루타의 교육 철학을 좀 강구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브루타의 정의는 다분히 짝, 질문, 대화, 토론, 논쟁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방법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뜻만 가지고 해왔는데 사실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적, 이론적, 철학적 접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어디서 뭐 그 생짜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우정이라는 그 하브루타 자체 내에 들어있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친구를 돕는 공부다. 크, 우리는 친구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등수, 점수, 대학의 서열화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협력의 공부, 우정을 쌓고 협력하고 연합하는 공부를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하부타의 철학을 제시한 겁니다. 전선수 교수님은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양동일 선생님은 아직 생존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네. 돌아가셔 버리면은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안 돼요. 네,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에 저도 이제 감사합니다. 아유, 한 분도 안 웃으시네. 자, 그래서 이 방법적, 실제적 접근 차원에서 벗어나서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개념적,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 최근에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하버탄 논문 많이 봤는데 2% 부족하다. 2% 부족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방법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이면에 그 이론적,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는 우리가 그 지식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식 중심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당연히 지식을 알아야죠. 근데 그 지식을 그 주입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고대 그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현대 영국의 피터스나 허스트 같은 그 현대 철학자도 주입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주입식이 세뇌 교육이고 식민지 교육이고 전체주의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입은 이제 폭력 같은 건데 우리가 주입하지 말자라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로망인데 그런 그 방법적으로 주입식 공부를 대화 토론식 공부로 바꾸자는 거죠. 근데 이제 방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이 경쟁 교육을 그 협력 교육으로 좀 바꾸자. 근데 그 협력 교육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학창 시절에 경쟁을 내면화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아이들한테 협력을 좀 내면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아이디어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교육은 이제 초창기에 다분히 공교육의 수업 모형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조금 이제 사연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그때 이제 전승수 교수님이 쉐마 교육 그러니까 기독교 전승 교육의 한마디로 그 현용수 박사님의 제자셨어요.
근데 현용수 박사님은 그 기독교 교육을, 기독교 전승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거를 또 가지고 와서 하브루타도 그 기독교 전승 교육이라고 하면은 좀 스승하고 이렇게 좀 대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피하고 또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 스트레스도 많고 그 행복 지수가 낮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 지수를 높이는 그런 교육을 하고자 이 공교육의 수업 모형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브루타를 보면 자꾸 교과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국어 하브루타, 수학 하브루타, 심지어 뭐 과학 하브루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유대 교육은 다시 그 되돌아가서 다분히 그 종교학교 에시바의 종교교육이었다는 거죠. 신앙교육에 관련된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한국화시킨 게 한국의 수업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 어떻게 아이들에게 수업을 할 것인가, 하부터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업 모형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수업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사의 입장에서 아이들 교수 수업.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한쪽의 방향인데 이 유대의 하브루타는 뭐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수업 모형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그 공부를 하기 위한 학습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유대인은 이렇게 수업 모형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그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학습의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의 하브루타하고 한국의 하브루타가 좀 달리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뭐 전애들 하고 있는데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브루타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하브루타를 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교육의 그 어, 분야도 다르고 또 방법도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그러면 하브루타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는 영 딴 무늬만 하브루타를 하고 있느냐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통합시켜야 된다는 어떤 저의 어떤 좀 사명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 모형이 그 한국 하브루타 연합회 마스터 과정에서 제시가 되고 있죠. 어, 그리고 이제 하브루타의 수업 모형은 이런 키워드가 짝과 질문, 대화, 토론, 논쟁인데 수업 모형이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로 설명하기, 질문 중심, 뭐 중심, 또 문제 만들기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것들이 마음에 걸리나 보겠어.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차제에 그냥 설명 중심이라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설명을 주로 하니까 짝하고 함께. 그다음에 문제 만들기도 그냥 문제 중심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 제 바람입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좀 마음이 가지런해지죠. 이제 서로 설명하기는 뭐 친구 가르치기도 하는데 에, 결국에는 이제 뭔가를 설명한다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그 설명 중심은 주로 메타인지,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보는 메타인지, 질문 중심은 당연히 질문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비교 중심은 뭔가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 판단한다. 그럼 뭐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죠. 논쟁은 이제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문제 중심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창의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한국형 수업 모형의 교육적 정의는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이런 수업 모형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함양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분히 인지적인 분야의 효과성이라는 거죠. 인지라는 것은 어떤 인식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뭐 사고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절대 하브루타를 하면서 이런 능력 이야기 안 해요, 사실은. 저기 뭐야 엘리올저 박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정의적 요소라고 하는데 어, 정의적 요소라는 게 이제 어떤 감정이라든가 감정의 정자죠. 그다음에 어떤 의지라든가 의지의 의자죠. 그래서 이제 다분히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인성 교육의
주안점을 두죠. 그래서 상대의 말을 잘 듣는다든가, 경청한다든가, 타자를 민감하게 생각한다든가, 민감성, 몰입, 열린 사고, 그렇죠? 또 자기 단점도 이렇게 약점도 취약점도 드러낼 수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짝꿍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정의적, 아니, 인지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 정의적 요소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논문도 실제로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뭐 저기 민영덕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 그 논문을 보시면은 어, 다분히 이제 요런 그 학습자 중심의 질문 수업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 해법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그런 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게 그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의적 요소까지 함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지식을 추구할 것이냐, 다른 하나는 인간을 추구할 것이냐 이건데 자꾸 그렇게 묻게 돼요. 이것은 지식을 추구하는 거냐, 인간을 추구하는 거냐. 그런데 이제 당연히 지식 교육이죠. 우리가 힐압에서부터 마음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교육의 하나의 큰 중심점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인 교육이라고 했을 때, 전인격적 교육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지식만을 가지고 전인 교육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넘어 인간을, 어, 함양한다. 인간을 기른다. 여기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부트 학습이 단순하게 방법적으로 지적인 어떤 사고, 머리 똑똑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 따뜻해지는 교육도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실제로 그런 효과성들이 많이 입증이 되고 있죠. 실제로 민영덕 교수님의 그 논문에서도 후반부의 논문은 최근 논문은 이제 정의적 요소들에 대한 효과성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 2단계가 뭔지 좀 설명하기 전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회의실에 가서 짝꿍과 함께, 어,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말로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양반이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양반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어, 제가 이제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주시되 7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분 괜찮으시죠? 7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브르타 법문학습 어, 이건 그 엘리올저 박사가 꼭 쓰는 말이에요. 그 하브르타는 꼭 텍스트가 있어야 된다.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확장성 있게 이제 그림책, 그다음에 영화, 뭐 요즘엔 뭐 드라마 하브르타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드라마를 가지고 하브르타를 하나 봐요. 근데 하브르타는 이제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있다. 그래서 본문학습이라고 하는데 1단계와 2단계는 다분히 이제 그 한국형 하브르타 수업 모형과 유대의 전통적인 학습 모형을 조금 합쳐가지고 여기서 요거 하나 가져오고 이제 홀조 박사의 전통적인 모형 가져오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가 통합시켰습니다. 2020년도에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요것만 하고 있으면 무늬만 하브루타라고 하고 또 요것만 하자니 또 너네 것 아니라고 하고 우리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통합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 통합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그뭐 짬뽕 아니에요? 짬뽕 맞습니다. 네. 약간 짬뽕의 특징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본문학습 1단계는 목적이 그겁니다. 설득력 있는 해석을 얻는 겁니다. 본문학습 1단계. 2단계는 또 다르죠. 좀 다른 국면인데, 이것은 이제 자아 성찰과 자기 이해 국면입니다. 그리고 그 현대 해석학 철학자들은 다이그
독서라든가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자아 성찰과 자기 이해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그 본문과 내가 좀 유리된 단순히 그 저자의 의도나 어떤 설득력 있는 해석을 얻어내는 데 있다고 치면은 이 단계는 그것이 내 내면에 들어와서 나를 성찰하고 이해하는 과정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활동은 이런 그 국문학습 1단계 활동들, 그 읽기 단계, 질문 단계, 해석, 반사, 지지, 도전 단계들을 통해서 어, 주로 이제 말하기와 토론하기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해석을 얻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 이제 그 대화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본문과의 대화는 본문의 저자와의 대화거든요. 뭐 지금 저자가 살아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대화하냐. 그 저자를 소환해서 그 글쓰기의 형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활동들은 특히 이 본문과의 대화 글쓰기하고 자기와의 대화 글쓰기가 주로 다뤄집니다. 첫 번째는 본문과의 대화, 두 번째는 자기와의 대화. 이제 본문과의 대화를 한 거를 짝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짝과의 대화예요. 그럼 서로의 관점이 다르겠죠. 해석한 관점도 다르고, 뭐, 대화한 관점도 다르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안의 선입견이나 편견과 부딪히는 그 접점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자아 성찰이나 자기 이해도 달라지겠죠. 근데 어쨌든 이것은 주로 글쓰기 활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아 성찰을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게 글쓰기잖아요. 근데 글쓰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글쓰기를 가지고 짝꿍과 나누기 때문에 글쓰기와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단계로서 그 경청하기,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질문하기, 그다음에 해석 반사 묶어서 하고 지지도전 묶어서 하고 촉진하기 이렇게 5번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쭉 가고 나머지 그 5회는 앞에를 대폭적으로 하되 축소시켜서 하고 본격적으로 5번은 부모가 대화하기, 짝꿍과 대화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